조간 브리핑. 2019년 11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경향신문을 비롯한 한겨레, 한국일보 등이 비중 있게 인용한 김낙년 동국대 교수의 한국에서의 부와 상속이란 제목의 논문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경향신문 사설이 잘 요약했는데요. 이렇습니다. 금수저, 흑수저는 과거에 쓰지 않던 용어다. 부잣집 출신을 뜻하는 영어 수거 은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났다에서 유래한 최신 유행어다. 상속 증여가 전체 자산 형성에 기여한 비중은 1980년대 연평균 27%에서 2000년대 42%로 크게 늘었다. 개인이 노력해서 버는 소득보다 물려받은 자산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면서 수저 계급론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이다. 토마 피케티 파리 경제대 교수가 21세기 자본에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노동을 통해 얻는 소득보다 과거에 축적된 부와 그로부터 얻은 수익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한 지적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결국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더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점차 사그라지고 있는 단면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대학교 이상 고학력자면서 남성인 청년층 체감 실업률이 올해 8월까지 27.9%로 공식 실업률의 3배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어렵게 취업해도 일자리 질은 나쁘다. 한국노동연구원 자료를 보면 지난 3월 기준으로 청년층 비정규직 비중은 33.1%에 이른다. 취업자의 80%는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서비스 직종에 종사한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는 상위권 대학 진학 비중이 낮고 고임금의 질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가능성도 낮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부모 재력에 따라서 장래가 결정되고 그렇게 형성된 불평등이 그대로 대물림된다면 한국 사회는 새로운 계급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물려받은 게 거의 없는 흑수저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상태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사실은 한국이 신계급 사회임을 말해준다. 한국의 젊은이에게 수저 계급 사회라는 절망감을 안겨주지 않을 기회가 있었다. 3년 전에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당선됐던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했더라면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한 달 평균 월급으로 8억 원을 가져간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8억 원이 전부일까요? 고위 경영진들이 누리는 각종 편익과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을 고려하면 정몽구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CEO가 회사로부터 얻는 소득은 급여액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엄청나죠. 그 사람 이렇게 진짜 이 살갗에 맞으면은 거의 좀 아마 제대로 실험은 안 해봤지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뒤로 이렇게 막 물러나니까 이렇게 쏘면은. 경찰은 물대포가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이 시연한 물대포 실험을 보니까 가공할 만한 위력이었습니다. 직접 맞아보겠다는 기자들 요구에 대해서 경찰이 이러면서 거부한 이유이기도 했겠죠. 자, 그래서 JTBC가 민간 셀수차를 동원해서 실험해봤습니다. 그것도 시위 현장에서 썼던 10기압이 아닌 그보다 낮은 6기압으로 말입니다. 앞서 들으신 민간 세수차 업자의 말대로 물대포는 대단히 위험한 흉기였음이 드러났습니다. 매우 위중한 상태로 볼 수 있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거나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는 의존적인 상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JTBC와 인터뷰를 한 최창화 신경외과 학회장의 말이었습니다. 지난 토요일 민중총궐기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에 얼굴을 직격으로 맞아서 쓰러진 채 후송된 농민 백남기 씨. 비용원에 도착할 당시 오른쪽 뇌에 피가 가득 찬 뇌출혈 상태였고 피를 빼내고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진행했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일간베스트 회원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백남기 씨를 구조하는 모습을 썰매에 비유하는 글을 올렸다가 검찰에 피소됐습니다. 저한테 어떤 자리를 준다든지 그건 완전히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와 손을 잡는 이른바 문안연대 구상을 오늘 밝힙니다. 광주에 가서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한 중대 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문재인 대표의 광주발 메시지가 문안연대 성사 여부에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은 이담채 김치, 컴백홈 대리운전,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코골이 119, 대한공경매사협회, 연지연 곰탕이 함께합니다. 직접 담가먹는 김치가 사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1544-4586, 1544-4586. 속보입니다. 요즘 어플로 부르는 대리가 유행인데요. 최근 컴백홈 대리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 기자 불러보죠. 김 기자? 네, 전 지금 역삼동 먹자골목 한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즘 직장인들 사이에서 15땡땡 15땡땡 전화대리보다는 컴백홈 어플 대리로 직접 대리 신청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고객과 가장 가까운 대리기사를 직접 골라 부르고 이동거리만큼 이용 요금을 지불하는 컴백홈 대리는 합리적인 요금체계, 이용 내역 제공, 영수증 출력 서비스 등으로 그동안 대리를 많이 이용하셨던 고객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컴백홈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신규 가입 고객에게는 할인 쿠폰을 펑펑 쏜다고 하는데요. 컴백홈 대리 서비스 첫 이용 전에 쿠폰 번호 C8C8을 입력하시면 대리 요금 할인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상 역삼동에서 김 기자입니다. 김 기자 감사하고요. 지금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에서 컴백홈 앱을 다운받으세요. 대리가 필요할 때 컴백홈. 통제할 수 있는 경찰이건만 이 경찰의 폭력 진압에는 눈을 감고 통제되지 않는 시위대 일부의 일탈, 아니 시위대로 추정되는 일부의 일탈을 마치 시위대 전체의 뜻인 양, 행동인 양 매도하는 조선일보. 많은 국민들은 분노와 좌절감을 안고 살고 있지요. 이런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는 별다르게 지적하지 않는 조선일보가 오늘 우리 회사 앞에서는 2번 다시 시위를 하지 말라, 이런 뜻을 내재한 기획기사와 칼럼만 9곡지를 내놓았습니다. 안 봐도 알 수 있게끔 제목에서 조선일보의 속내와 본질이 다 드러납니다. 9곡지는 이렇습니다. 불법 시위, 시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아픈 손해배상으로 막는다. 네, 거액 손배소로 노동자들 입 틀어막고 행동 못하게 손발을 묶었죠. 예, 그 거액 손배소를 시위하는 사람들에게도 제기하겠다. 이런 정부 입장이 오늘 나왔습니다. 조선일보 1면에 말이죠. 법원은 정부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의 90%를 인정하고 있다. 최근 시위대의 민사 책임을 폭넓게 묻고 있다. 이러면서 정부의 거액 손배소에 대해서 법원마저 인정하고 있다라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땅 오늘의 판결. 대법원 시위대 4분이라도 도로 점거하면 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 이런 판결 내용을 비중 있게 실었고요. 시위 차벽으로 쓰인다면서 경찰버스 예산을 없애자는 야당이 무책임하다라는 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요. 조선일보가 말입니다. 박두식 칼럼. 야당에게 묻는다. 차벽이 없으면 평화 시위가 되는가? 예. 그러나 야당에서도 불법 폭력 눈 감으면은 중도층을 다 잃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프랑스는 복면을 쓰고 시위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독일은 30년 전부터 처벌하고 있고, 네. 이런 기사를 싣기 전에 프랑스, 독일 같은 선진적인 정치를 요구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예. 그리고 나라 전체 마비시키겠다더니 조계사로 숨은 민노총 위원장, 이 기사가 있고요. 관련한 사설도 있습니다. 도심 난동 벌인 뒤엔 종교기관으로 도피하는데 언제까지 이를 용인해야 하나. 네, 이런 제목입니다. 흥미로운 건 중앙일보도 동아일보도 사설을 통해서 폭력시위 주도한 민노총 위원장 조계사에서 나오라 이러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이런 기사도 싣네요. 조계종 측이 그제 오후 조계사로 잠입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장기 체류 요청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의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조계종 측은 한상균 위원장의 퇴거 시한을 12월 초로 정하고 이르면 오늘 이런 방침을 한상균 위원장에게 통보할 것으로 전해졌다는 것인데요. 동아일보는 이와 관련해서 조계종 측의 이런 의견은 한상균 위원장 은신에 대한 내부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계종 대책회의에서는 명백한 불법과 폭력을 일삼은 사람들을 보호해야 하느냐, 그래도 종교시설에서 품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과거와 달리 은신자들을 내보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왔다는 후문이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신도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한 신도는 특정 집단이 종교시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종단 차원에서 선을 그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가요. 자, 그러나 서울신문은 동아일보 보도와 다릅니다. 한상균 위원장이 종로구 조계사로 피신한 것과 관련해서 조계종은 퇴거 요청 등은 하지 않기로 했다. 조계종 관계자는 자승총무원장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종단 입장이 금방 정리되지는 않겠지만 한상균 위원장을 조계사 밖으로 내보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말이 옳을까요? 한편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의장인 김희중 대주교가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진 농민 백남기 씨를 병문안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했는데요. 아시는 대로 백남기 씨는 보성 가톨릭 농민회 회장이기도 한데요. 김희중 대주교 말씀은 이렇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이렇게 무자비하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혼수 상태에 놓여있는 형제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가족들의 아픔과 슬픔에 동참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 일행은 10여 분간 중환자실에 머물면서 백남기 씨의 빠른 회복, 생명 존중 사회가 정착될 수 있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렸는데요. 중환자실 앞에서 김희중 대주교를 만난 백남기 씨 부인은 바르게 살아온 농부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책임자에게 사과를 받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민중총궐기 집회 다음 날 적법한 집회 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국가에서 과격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난 토요일 적법한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했는가? 한겨레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져봤습니다. 헌법 21조 2항을 보면은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허가 못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집회의 자유는 국가의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는 기본권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교통방해를 이유로 한 경찰의 집회 금지는 원천적으로 잘못된 것이죠. 법원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근거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지난 6월인가요? 퀴어 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교통방해를 이유로 신청한 집회, 이걸 반려당했습니다. 한마디로 경찰이 집회를 금지한 건데요. 조직위원회는 그래서 법원에다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경찰이 진 거지요. 경찰의 차벽 설치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는 2003년에 서울광장에서 일체의 집회는 물론이고 통행조차 금지한 경찰의 차벽 설치는 전면적이고 극단적인 조처이기 때문에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가 열리기도 전에, 즉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벽을 쳐버렸습니다. 예, 물 셀 틈 없이 말입니다. 한겨레 사설로 관련한 뉴스 정리하겠습니다. 폭력 시위 프레임으로 국면을 호도하려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공안총리라는 별명에 걸맞게 직접 집회 시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황교안 총리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나타난 공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유감 표명도 하지 않고 넘어갔다. 공권력 행사에 있어 극도의 신중함과 절제가 수반돼야 한다는 점은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기도 하다. 황교안 총리 발언은 원인과 결과를 뒤섞고 일부를 확대해서 전체적 본질을 호도하는 논리적 오류의 전형이다. 평화적인 집회 시위 문화의 정착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경찰에 방해받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싶은 마음은 시위대 쪽이 더 간절하다. 그러나 당국은 애초부터 시위를 원천 봉쇄하는 데만 관심을 쏟았다. 어느 면에서 정부는 애초부터 폭력 시위라는 프레임을 짜놓고 이 방향으로 국면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강행은 물론이고 청년 실업, 빈민 문제 등에서 각종 정책 실패로 인기가 폭락한 상태다. 이런 민심 위반 사태 속에서 불법 폭력 시위 틀짜기를 국면 전환의 묘수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황교안 총리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 행태를 운운한 대목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제사회의 비웃음을 자초한 것은 바로 이 정부다. 대화와 소통을 거부한 채 폭력 시위 프레임 따위의 후진적 행태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건 역시 바로 이 정부다. 박근혜 정부야말로 국격을 떨어뜨리는 후진적 행태를 당장 중지해야 옳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보동에서 30년 동안 함께 농사짓고 농민의 활동,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해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한국주무연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백남기 선배는 조선일보의 이력처럼 평생 데모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농민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어떤 명예와 부를 갖기 위해서 농사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농업을 지켜야겠다라는 농민들의 삶터를 지켜야겠다라는 사명감으로 80년도에 농촌에 내려와서 농사를 짓고 농민들과 아픔과 슬픔을 나누면서 많은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또한 우리 백남기 농민은 그 70이 다 된 몸으로 경찰과 맞서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로는 경찰들 물대포 좀 갱간히 쏘아라, 쏘지 말고 평화적으로 시위하자라고 그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앞에 나타나신 것 같습니다. 평소에 백남기 농민은 과격하지도 않고 경찰들하고 큰 소리도 치지 않습니다. 늘 앞에서 평화적으로 농민들의 요구가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농민이었습니다. 이런 농민 백남기. 그러나 동아일보 종편 채널A가 보는 백남기는 운동권 출신. 백남기 씨 어떤 분일까? 왜 68세의 고령의 노인이 저렇게 시위대 전면에 서서 폭력 시위까지 가담하게 되면서 저렇게 물대포를 맞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어떤 분인가요? 네, 백남기 씨는 광주고를 졸업을 했고요. 네. 그리고 68학번 중앙대 행정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네. 이후에 1971년부터 80년 사이에 네. 세 차례 이 제적을 당했습니다. 시위에 가담한 혐의였는데요. 네. 80년에는 5.18 계엄령이 선포됐을 때 이제 학생운동을 주도하면서 계엄 네. 포고령 위반 혐의로 3년간 복역을 했고 화가 난 전국농민회 총무 조병옥. 저희들의 진실된 내용들을 잘 보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지금 현재 공중파나 기타 쓰레기 언론들에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마치 집회나 시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국민이 아닌 것처럼 매도하고 마치 테러 분자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의 이 민중의 요구, 민중의 바람을
액면 그대로 잘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정보도는 쉽지 않은 길. JTBC를 면전에서 비난하는 여당 대변인. 우선은 백남기 씨의 경우에는 생명에 지장이 없다는 것이 토요일 밤에 수술 직후에 확인이 됐고요. 이것은 저희 당이 확인한 것이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의 서울의대 교수 출신인 김용익 의원님이 확인을 했습니다. 병원과의 통화를 통해서요. 그러나 김용익 의원은 그 후에 상황이 달라졌다. 즉 백남기 씨가 매우 위중하다고 밝혔음. 새누리당 대변인 이 점은 외면하고 있는 셈. 근데 지금도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속 위독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보니까 JTBC도 사실 확인 없이 계속 위독한 거로 보도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은 그 불법적인 시위 중에 그 일부 지역적인 사고가 있었던 것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체적인 구도에서 폭력대 질서 유지라는 구도에서 지난 주말의 집회를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JTBC는 이튿날 백남기 씨의 상태는 중태로 보는 게 맞다고 보도. 지난 14일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서 뇌출혈로 쓰러진 백남기 씨가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당에선 목숨엔 지장이 없지 않느냐, 과장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수술을 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여전히 매우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에 머리와 코, 입 여기에서 출혈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오른쪽 뇌에 피가 가득 찬 뇌출혈 상태였습니다. 피를 빼내고 뇌압을 낮추는 수술을 진행했지만 뇌가 부어올라 두개골은 닿지 못했습니다. 두 피만 봉합한 채 수술을 끝낸 겁니다. 수술한 지 사흘이 지났지만 백 씨의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민을 박근혜 정권은 경찰을 동원해서 산수차로 직격을 해서 무너뜨려서 이제 소생이 정말 불가능할 정도로 이중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선선한 날씨, 따뜻한 차 한 잔이 그립죠. 창밖은 어느새 익어버린 가을 풍경이 가득합니다. 잠시 제멋대로 돌아가는 생각들을 재우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자신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어보세요.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몸에 무엇을 담을 것인지 여전히 늘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내 농가의 깨끗한 수경 재배로 새싹을 만들어 식품 공장에서 오랜 시간 증수 건조시켜 만들어지는 새싹 땅콩차. 당신의 잠시 휴식이 되고 싶습니다. 새싹 땅콩차는 여러분께 가을 풍경이 되고 싶습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 땅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큰일 났네요. 큰일 났어요. 다른 사람에게 폐 끼치는 건 둘째치고 본인의 수면 건강이 무엇보다 걱정됩니다. 한 방을 써야 하는 부부와 연인, 군입대나 기숙사 입사를 앞둔 청년, 코수술, 비싼 양압기 구입, 이젠 안 하셔도 됩니다.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 걱정 마세요. 99%의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 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드립니다. 파리 테러로 아내를 잃은 한 남자의 편지가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인데요. 어제까지 10만 회 이상 공유됐다고 합니다. 글을 쓴 사람은 프랑스의 지역방송 프랑스 블루 저널리스트인 앙투안 레리 씨라고 하는데요. 아내 엘렌 씨가
헤어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는데 17개월 된 아들의 엄마였는데 그 테러로 인해서 싸늘한 주검이 돼서 가족에게 돌아왔습니다. 앙투안 레리시의 편지는 아내의 생명을 앗아간 테러범들을 향해 쓴 것인데요. 이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당신들은 너무도 특별했던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내 인생의 사랑 그리고 내 아들의 어머니였던 사람을 말이다. 당신들은 내 분노와 미움을 간절히 얻고 싶겠지만 내가 증오로 답한다면은 당신들을 그런 인간으로 만든 무지함과 다를 것이 없다. 겁에 질려서 내 이웃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내 안위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길 바랄 테지만 당신들은 틀렸다. 난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살아가겠다. 아내의 모습은 금요일 외출을 나갈 때처럼 12년 전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아름다웠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다. 당신들은 작은 승리를 거뒀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아내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할 것을 당신들이 절대로 가지 못할 자유로운 영혼의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난 더 이상 당신들에게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난 지금 막 낮잠에서 깬 갓 17개월 된 내 아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아들은 매일 그랬던 것처럼 밥을 먹을 것이고 우리는 언제나처럼 항상 시간을 보낼 것이다. 이 작은 아이는 행복하고 자유롭게 삶으로써 당신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내 아들의 증오도 절대 가져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말 한낮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행사 도중에 광화문 광장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어린이를 비롯한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자생적인 테러 조직의 소행이었다. 비정규직과 실업률의 증가로 빈곤층과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사회적 고립감과 주류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충격을 가하기 시작했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국립재난연구원이 작성한 국내 테러 발생 시나리오 중 일부입니다. 연구원 측이 한국국방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소속 테러 분야 전문가 21명을 심층 조사해서 만든 것입니다. 국내 테러 발생 요인으로는 북한과의 관계, 다문화 가정 증가, 비정규직 및 실업률 등 14가지가 선정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테러 발생 요인으로는 북한만 예상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경제적 양극화도 국내 테러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 불균형과 비정규직 실업률은 국가 경제의 불안이나 재난재해, 다문화 가정보다도 테러에 높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실제로 테러범이 공사 현장의 사망 보상금과 사과를 요구하면서 마포대교를 폭파한다는 내용의 영화 더 테러 라이브, 기억하시죠? 558만 명의 관객을 모은 그 영화. 그 흥행으로 결국 공감을 얻었습니다. 이만종 한국테러학 회장은 사회에서 소외와 차별은 분노와 테러로 분출되는 것이 하나의 공식이라면서 다문화 가정과 세터민, 양극화 피해자 등에 대한 분노 조절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언했습니다. 예, 분노 조절 정책, 그게 뭐겠습니까? 양극화를 해소하는 거지요. 금수저, 흑수저 이야기 나올 때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 각성해야 합니다. 이 경고라는 이야기입니다. 독야한의 현장 GT는 그룹 트레이닝입니다. GT는 가장 배우기 어려운 시세조사와 시세 분석, 현장 조사 훈련을 물건별로 직접 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저에게 직접 배우는 경매 그룹과외입니다. 총 5회의 독특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함으로써 경매 실무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실 수 있습니다. 하루 80분 이루어지는 학습이 아닌 오전부터 오후까지 거의 하루 종일 이루어지는 학습 방식입니다. 본 과정은 주거용 건물, 상업용 건물, 입찰 실습, 특수물건 조사 분석, 유치권 조사 협상 과정으로 총 5회로 진행됩니다. 지금 상담 받으세요. 02-888-5704 인터넷과 스마트폰에서 대한공경매사협회를 검색하세요.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뭘 하고자 하는데 잘 안 되는 세 사람 이야기 지금부터 이어보겠습니다. 유승준, 반기문, 김만복 이야기입니다. 우선 유승준. 가수 유승준 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 등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승준 씨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되니까 이달 초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소송 대리는 한 대형 법무법인이 맡았는데요. 유승준 씨가 신청한 비자는 재외동포들에게만 발급되는 F4 비자였는데요. 유승준 씨는 소장에서 나는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인 만큼 재외동포법상 체류 자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유승준 씨는 군 입영 신체 검사의 4등급 즉 공익근무 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병역이 면제됐지요. 논란이 일어나니까 법무부가 입국 제한 조치를 하면서 2002년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서 미국으로 돌아간 지 13년째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국가의 주권적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례입니다. 유승준 씨가 입국 거부와 관련해서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2002년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었는데 당시에는 기각이 됐었죠. 이번에 법원은 어떤 판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번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입니다. 동아일보 보도인데 사실 곧 북한을 방문한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말이죠. 유엔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방북이 무산된 것이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엔과 북한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방북 일정을 놓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협상은 주말쯤에 마무리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협상 결과에 따라서는 반기문 총장의 방북이 이르면 오는 22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정상회의 폐막 직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반기문 총장의 평양 방문권은 아직 확정 과정 중에 있으며 현재 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은 모른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방북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이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팩스 입당 논란을 부른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새누리당에서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다음 서울시당에 항의성 전화를 걸어왔다고 새누리당 관계자가 전했다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취재한 이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지난 10일 김만복 전 원장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결정한 이후 이를 우편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김만복 전 원장은 서울시당 사무소로 전화를 걸어서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당시 회의록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당 측은 김만복 전 원장에게 징계 대상자에게 판단의 근거 자료까지 제시할 의무는 없다면서 10일 이내 그러니까 11월 20일까지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라고 절차를 설명했다고 합니다. 재심을 청구해도 원심대로 간다 이렇게 결정하면은 자동 제명은 시간 문제 아닙니까? 예. 회사 돈을 빼돌려서 해외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서 내일 1심 선고를 받는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관련한 소식이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미국 카지노에서 10년 동안 배팅한 액수가 1억 달러, 약 1170억 원에 이른다는 취지의 미국 카지노 내부 전산 자료를 한국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 오늘 이 보도에 실려 있습니다.
기소될 때만 해도 장세주 회장 총 82억 원 이상의 도박 혐의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1170억 원에 이른다는 그런 카지노 내부 전산 자료가 발견됐단 말이죠. 82억 정도가 아닌 겁니다. 만약 검찰이 혐의를 추가할 경우 단일 기업인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도박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장세주 회장은 도박한 것은 맞지만 휴식이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1170억짜리 휴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자유경제원에다가 매년 거액의 돈을 지원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독립적인 비영리 재단법인이라고 주장하는 자유경제원. 최근 교과서 국정화나 노동시장 개편 등 주요 정치 사회적 현안에서 보수의 이데올로그를 자처해 왔지요. 대기업들의 이익단체인 전경련의 돈으로 운영되는 단체가 정치 사회 이슈에 적극 개입해서 관여하려 하는 것은 경제 권력이 사실상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위로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유경제원에 최근 5년치 예산 결산서를 입수했는데요. 외부 지원금은 한 해 평균 2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전경련은 그동안 자유경제원에 매년 상당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세부 내역 공개는 거부해왔습니다. 자유경제원은 최근 교과서 국정화를 강력히 주장하고 야당을 겨냥한 2016년 총선 낙선운동, 노사정위원회를 배제한 노동시장 개편 강행 등 주요 현안에서 편향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또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친북, 좌편향, 반시장이라고 공격하면서 색깔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기업의 회비로 운영되는 전경련이 자유경제원에 매년 수십억 원을 지원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경제단체로서 부적절하다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이러면서 민주노총의 투쟁에 대해서는 정치투쟁이니 정치파업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 전경련 아닙니까? 앞선 기사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겨레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 한 경제연구소는 국내 가계 평균 소득과 금융자산 수준으로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2억 9천만 원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2억 9천만 원을 가지고 서울에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한겨레가 아파트 매물 가격을 중심으로 아파트의 규모와 위치 정보 등을 고려해서 분석한 결과 서울 전역에서 85제곱미터, 즉 25평을 넘는 아파트 가운데 집주인이 2억 9천만 원 밑으로 내놓은 매물은 단 2건뿐이었다고 합니다. 강남, 서초, 송파 등 10개 구에서는 당연히 한 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거리의 사제 함세용. 건강한 민주공동체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역사 정의가 이룩되어야 됩니다. 진친된 역사, 기술 회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탐사 전문기자 주진우. 낮에 막걸리를 많이 드셨지 않습니까? 항상 해진 옷을 입고. 근데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으세요. 유경재단도 있고 영남대도 있고 정수장학회도 있는데 막걸리만 먹었다. 저녁에 시바스리가 먹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떠날 채비를 마쳤습니다. 역사와 정의의 가치가 뿌리채 흔들리며 위태롭게 저물어가는 광복 70년. 두 남자의 토크 콘서트를 만나실 때입니다.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12월 11일 금요일 저녁 7시 대전 기독교연합회관 연봉홀, 이튿날인 12월 12일 토요일에는 낮 3시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있습니다. 예스24에서 현재 티켓 예매 중이며 입장료 2만 원 중 일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기부합니다. 시사인과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이 주최하는 함신부와 주기자의 현대사 콘서트,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성경 말씀처럼 세월호 유족을 위로한다며 한 말이지요. 그러나 바울이 했던 이 말의 본질은 소통의 능력을 키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시하며 모른 척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그런 의미에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말
하기보다는 들어야 할 사람 아닙니까? 김용민의 새 책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12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스24, 알라딘, 교보문고, 인터파크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서 만나보세요. 김용민의 신간 살찐 로마서 고쳐 읽기. 오늘의 날씨. 어제는 반짝 맑은 하늘이 드러나더니 오늘은 또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오후 늦게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서울 한낮 기온이 13도에 머무는 등 어제보다도 6도나 낮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와 동해안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는데요. 주 후반에는 구름만 많은 가운데 활동하기 무난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후에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한 차례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한겨레에 실린 김남일 정치팀 기자의 새누리 Force Be With You와 김용복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한국일보 칼럼 줄 세우기와 배제의 정치 일부분을 엮어서 소개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진실한 사람들만 선택해달라.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내뿜는 어둠의 포스가 실로 대단하다. 배신은커녕 그 진실함과 은혜 알기가 3위 인곡 수준인 한 친박 의원에게 당신도 무서우냐? 라고 물었다. 설마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런 말씀이겠느냐라면서도 진박과 친박의 차이가 뭔지 모르겠다. 나도 무섭다. 라고 말했다. 친박계 다른 의원에게 또 물어봤다. 진박? 진실한 친박이란 뜻인가? 또 누가 말을 만들어냈나 보네. 진실한 사람? 배신의 정치를 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말 아닌가? 자칭 친박임을 과하게 드러냈지만 늘 뭔가 불안해 보이는 의원에게도 물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감히 포스를 해석하려 드느냐라는 반응이 돌아왔다. 네, 김남일 기자 칼럼은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김용복 교수 칼럼입니다. 여당은 공천물갈이로 받아들여서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기에 분주했다. 대통령 발언이 야당의 반발과 여당의 분열을 가져왔던 것이다. 대통령 발언의 모호성은 주변을 긴장시키고 한편으로는 줄세우기와 또 다른 편으로는 배제라는 새로운 갈등을 만들고 있다. 배신의 정치 운운하더니 이제는 은혜를 언급한다. 배신과 은혜, 그 의미는 분명하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대통령의 뜻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졌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배신과 은혜를 언급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모호함이 바로 주변을 긴장시키고 PR을 분리시킨다. 진실하다는 기준은 무엇일까? 혼이 비정상이란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내가 진실한지, 혼이 정상적인지 되물어야 하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다수를 긴장시키고 줄 세우는데 좋은 전략일 수도 있다. 선거에서 이긴 단임제 대통령의 관심은 선거에 있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국정과제와 개혁을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그 방법은 줄 세우기와 분리의 전략이 아니라 통합과 포용을 지향하는 설득의 정치여야 한다. 그것은 반대자를 설득하고 야당과 협상하고 여당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가능하지 힘으로 지지자들의 동원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비록 단기적인 성과가 있을지라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퇴보를 가져올 수도 있다. 분열과 갈등을 가져오는 정치적 발언보다는 정치적 설득에 더 힘을 쏟는 대통령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네, 석간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